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연차 휴가 출근율 어떻게 산정을 할지,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연차휴가 수당을 또 지급해야겠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해고를 당했으니까 연차휴가를 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법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근로자를 해고를 했고요. 이제 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나오는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임금 속에는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제 그 전에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겠죠, 그죠? 근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지금 부당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쓸 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휴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이거 어떻게 휴가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시각은요. 자, 우리 판례 시각은, 그럼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 그러면 부당해고 때문이죠. 그 경우에 이 출근율 산정하려면은 분모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 분자의 출근 일수를 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두 이 기간을 산입을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당해고로 나오지 못한 귀책 사유는 이게 사용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이제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 때문에 근로자한테 출근율을 불리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1년 전체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당해고에 대한 잘못을 근로자한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이제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 과거의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1년 전체를 부당해고 당했으면은 이게 나온 날이 없지 않냐? 나온 날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법원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잘못은 사용자에게 있는 거니까, 자, 이 출근율을 산정할 때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임금 문제는요. 해고당해서 이제 전체를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정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임금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임금 속에는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당해고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 수당인 경우에도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례의 법리가 되겠지만 우리 법에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법원이 부당해고 기간 또는 연차휴가를 이렇게 산정을 하세요, 이제 판시한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그 기간에 대한 것과 유사하죠. 산재 때문에 1년 전체를 휴업한 기간도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